오늘은 중장기 혹은 스윙 관점에서 모두 좋은 타점이 나온 종목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중장기 관점과 스윙 관점은 확실히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아주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중장기 관점은 2년 내지 3년을 내다보는 투자라 할 수 있고, 스윙 매매는 한두 달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매매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미래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을 고르면 되고, 스윙 관점에서는 최근 이슈가 제대로 터진 종목이 눌림이 나올 때 타점을 잡는 매매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TCC 스틸입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TCC 스틸은 식음료 및 산업, 포장 용기와 전자제품에 쓰이는 전기주석도 금강판, 전해크롬산 처리 강판, 전기동도 금강판 등을 생산하는 표면 처리 강판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주 수요자는 제관업체, 강관업체 및 가전업체이며, 국내 전기주석도 금강판 시장은 국내 3개의 석도사가 공급하고 있는 시장 구조로 영업 안전성이 높은 편입니다. TCC 스틸이 철강에서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탈바꿈한 뒤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배터리 흐름이 현재의 각형과 파우치 형태에서 원통형 배터리로 바뀌어가고 있는 점에서 TCC 스틸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BMW도 2025년부터 출시한 전기차에 원통형 배터리 채택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TCC 스틸은 손여로 전 회장이 동양석판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1984년 12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으며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손여로 전 회장의 장남 손봉락 회장이 대표이사 회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본격적인 니켈도 금강판 개발에 착수, 2009년부터 LG화학과 삼성 SDI 등의 2차전지용 강판을 납품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현재 TCC 스틸은 3세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동사는 2000년대부터 원통형 2차전지 시장에 진출했는데, 시장에서 비주류로 분류되던 원통형 배터리가 주목받으면서 회사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진 것이다. 테슬라는 4068, 즉 지름 46mm, 길이 80mm 규격 원통형 배터리 양산 계획을 밝혔다. 이에 BMW, 볼보, 스텔란티스 등이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곧 원통형 2차전지, 케이스용 니켈도 금강판을 공급 중인 TCC 스틸의 호재로 작용했다. 사업의 탄력을 받은 TCC 스틸은 포항 공장에 니켈도 금강판 전용 라인 신규 증설을 위해 총 1,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생산량을 기존 7만 톤에서 20만 톤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해당 라인은 현재 준공된 상태다. TCC 스틸의 매출액 중 59%가 표면 처리 강판 부문에 치중되어 있으나 향후 2차전지 소재인 니켈도 금강판의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기업이 다루는 주 금속이 니켈이기 때문에 국제 니켈 가격의 주가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원재 한국IR협의회 연구원은 TCC 스틸의 2024년 2차전지용 니켈도 금강판 매출 비중은 56.1%로 예상된다라며 2030년까지 8.5배 성장이 전망되는 전기차 시장과 대세로 부상하는 원통형, 2차전지 등의 2차 전지향 니켈도 금강판 매출 비중이 속도 강판을 추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희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차전지 시장 본격화 전까지 니켈도 금강판 시장은 원료 조달이 어렵고 작은 시장 규모로 인해 판매처 확보가 어려워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TCC 스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라며, 시장 조사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니켈도 금강판 공급 기업은 5개 내외로 소수업체가 과점하고 있어 증설 완료 시 TCC 스틸이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과점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내다봤다. 또한 LG엔솔의 4680 원통형 배터리 8월 양산 예정이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은 것으로 풀이된다. TCC 스틸은 LG엔솔의 4680 원통형 배터리에 필요한 도금 강판을 공급하는 주요 업체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LG엔솔의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이 시작되면 TCC 스틸의 매출 및 수익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4680 원통형 배터리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으며,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뛰어난 성능과 경제성을 제공한다.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KABC 2023 컨퍼런스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4068 배터리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최승돈 LG에너지솔루션 자동차 전지 개발센터장은 지금까지 자동차에 가장 많이 쓰인 전지는 2170 배터리지만 다음 세대 주력으로 생각하는 건 4680이라며 여기저기서 개발한다고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최초로 양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마더팩토리인 오창의 4680 배터리 양산을 위해 5,800억 원을 투자해 설비 구축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생산에 돌입한 상태며 올 하반기 본격 양산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역시 4680 배터리의 진심입니다. 삼성 SDI는 천안 공장에 지름 46mm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삼성 SDI는 이미 시생산을 시작해 고객사에 샘플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최근 들어 4680 원통형 배터리의 선호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해 BMW, GM이 적용을 예고한 바 있고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 베트남 전기차 제조업체 빈페스트 등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승돈 전문은 배터리 형태는 자동차 회사의 기술과 선호도에 따른 것이며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 최근에는 원통형 배터리를 선호하는 회사가 많이 생기고 있다며 테슬라를 비롯해 SNE 리서치는 향후 4680 배터리가 오는 2025년 전후로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에 따르면 4680 배터리 수요는 올해 10GW시로 시작해 오는 2025년 155GW시, 2030년에는 650GW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체 전기차 배터리 수요의 1%에서 13%, 21%까지 늘어난 수준입니다. 4680 배터리가 급성장할 것이라는 희망은 기존 1170 배터리 대비 성능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데에서 나옵니다. 지난 2020년 테슬라가 처음으로 발표한 4680 배터리의 경우 에너지 밀도가 기존 2170 배터리 대비 5배 높고 출력은 6배 높인 제품입니다. 이를 통해 생산 비용은 54% 절감하고 주행거리는 16%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테슬라의 4680 배터리는 수량이 부족하고 수율도 높지 않아 생산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680 배터리는 성능이 우수한 만큼 내부 방열이 어렵고 템 용접 기술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승돈 전무 역시 4680 배터리의 가장 큰 특징이자 도전은 커진 직경을 어떻게 용접하느냐라며 아직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고 많이 개선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그간의 기술 노하우가 있어 빠른 수율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기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테슬라의 최대 협력사인 파나소닉과 견줄만한 경쟁자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광주 SNE리서치 대표는 4680 배터리는 테슬라가 지금 시생산하고 있지만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이 원통형 배터리의 좋은 기술을 접목해 4680 시장을 리드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가 2차 전지 개발 생산과 기술력에 있어서 세계적인 강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저가 배터리 업체들이 국가 보조금을 통해 연명을 하고 있지만 이 분야의 우리나라 선도 기업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캐파를 늘려가며 중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차근차근 추월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업계에서 유리기판이 게임체인저라면 배터리 업계에서는 4680 원통형 배터리가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 LG엔솔과 삼성 SDI입니다. 제가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중장기 관점에서 이 두 기업에 상당한 비중의 시드를 투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인 성향이 단타꾼이기 때문에 아직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단기간에 승부 볼 수 있는 종목을 찾는 저로서는 TCC 스틸을 추천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이 종목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업황부진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주가가 급반등하고 있는 것은 최근 포항 앞바다 시추 관련주로도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파이프 강관 도금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또 스윙 관점에서도 매매하기 좋은 종목이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2차 전지 섹터 업황 전체에 다시 호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도 내년까지 끌고 간다고 생각하고 이 종목의 주식을 좀 작은 시드로 사두었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업황부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2차 전지 섹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표면 처리 강판 도금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서 기존 사업에서 탄탄한 실적이 나오는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 예측이 주가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트상 중요 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지점입니다. 볼벤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진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의 가치를 미리 알아본 투자자들이 여기서 진입을 해서 최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했다면 거의 8배에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대박 종목을 찾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하튼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입니다. 거의 눌림 없이 바로 치고 가는 패턴입니다. 그러다가 엠벨선이 깨지는 지점이 나옵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러고 나서 21선이 깨지고 기준선마저 무너지고 맙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차트를 키워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저지발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곧 돌파가 나온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중요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해서 다음 저항 라인에서 밀렸다가 다시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가 아주 좋은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지발을 터치하며 반등을 하면서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느 차트에서나 중요. 맥점이 되는 자리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 맥점에서 정확히 타점을 잡는 것이 고수가 되는 비결이다.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 기준선을 돌파하는 자리 등등 차트상의 맥점은 수시로 등장한다. 이런 자리들을 척척 잡아내는 것이 스윙 매매의 핵심적인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스윙 매매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확한 타이밍을 찾아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이런 맥점을 찾아내는 기술을 몸에 익힌다면 주식시장은 보물창고나 다름이 없다. 스윙 매매 타이밍을 잡아내는 안목을 기른다면 당신은 이 바닥에서 트레저헌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맥점이 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으면 다음에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후 상황을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지만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 길고 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박스권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수가 되면 이 커다란 박스권에서도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강력한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제가 좋은 타점이 되는 자리들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들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자리들에서 충분히 타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박스권 공략을 강의할 때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강력한 지지라인이 형성이 된 박스권이 보이면 이런 자리들에서 얼마든지 타점을 잡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 하락 추세 끝에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정확히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기준선도 돌파를 했습니다. 더 고무적인 것은 이번 상승세에서는 상당히 힘이 있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전고 돌파에 성공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전고점까지 빠르게 치고 갈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SKC나 PNT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크지 않을 것이나 업황만 반전되면 무섭게 치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주봉입니다. 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5일 경기 용인 R&D 센터에서 지주사 전환 계획 및 회사 분할 일정 등을 설명하였다. 주성엔지니어링을 존속법인 주성홀딩스로 남기고 반도체 사업은 인적 분할로 신설하는 주성엔지니어링이 디스플레이와 태양광은 물적 분할로 신설하는 주성SD가 맡기로 했다. 지난달 2일 이를 공시했고 하반기 분할 및 재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회사의 반도체 매출 비중은 75%로 압도적이다. 황 회장은 앞으로는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사업에서도 반도체만큼의 호황이 올 것이라며 우리만의 유일무이한 기술력으로 신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이 경기용인 R&D 센터에서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5년 내 기업가치 50조 원 규모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5년 내 기업가치 50조 원 규모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분할 목적에 대해 황 회장은 미중 갈등으로 반도체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 개 사업을 한 회사에 묶어두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기업 가치,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분업화로 업무 효율을 향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주성엔지니어링 시가총액이 1조 6,139억 원인데 글로벌 경쟁사인 ASMI 47조 원보다 훨씬 저평가됐다며 5년 안에 시총 50조 원 규모로 회사를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주사 전환 시기는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예정하고 있다. 지배 구조를 묻는 말에 황 회장은 지주사는 계속 내가 대표를 맡지만 기술 개발에만 관여할 계획이라며 분할하는 신설법인들은 전문성 있는 대표를 선임하기 위해 물색 중이라고 답했다. 아들 황은석 씨를 신설 주성엔지니어링의 공동대표로 내정했다. 다른 공동대표에 대해 황 회장은 아직 아들의 식견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잘 볼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분을 공동대표로 데려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원자층 증착 장비 ALD, 화학적 기상 증착 CVD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장비들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다. 신개념 플라스마 기술인 LSP 로컬 스페이스 플래즈머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반도체 증착 장비에 적용 양산하고 있다. 또 시공간 분할 시스템 TSD 타임 스페이스 디바이디드 등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제품만 19개에 달한다. 특허도 3천여 개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 연구개발 R&D에 매출의 25.5%를 투자했다. R&D 직원 비중은 64.2%이다. 1993년 회사를 창업한 황 회장은 지난 31년을 돌아보면 그때마다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지주사 전환과 분할을 준비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라며 창업주가 없어도 회사가 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은 이 뉴스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특허도 3천여 개에 이른다. 연구개발 R&D에 매출의 25.5%를 투자했다. R&D 직원 비중은 64.2%이다.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이 회사가 가진 기술력의 구체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반도체 증착 장비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기술력이 매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합니다. 영업을 잘해서 수주를 잘 받아와야 합니다. 또 발주가 되면 납기일을 잘 지킨다거나 고객사의 까다로운 조건에 유연하게 대처해서 고객사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업이 지금 얼마나 영업이익이 잘 나오느냐 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사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황 회장님의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다시 발췌해 왔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더 듣고 나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SMI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4일 현재 시가총액은 315억 유로 47조 3천억 원 가량입니다.
네덜란드의 세계 최대 노광 장비 제조사 ASML이 필립스와 ASMI의 합작회사입니다. 지난해 매출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2,800억 원으로 ASMI 3조 9천억 원의 14분의 1 수준입니다. 반도체는 세계 모든 산업 기술의 기초이고 디스플레이는 전기를 빛으로 바꾸는 기술, 태양광은 거꾸로 빛을 전기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어떤 특정한 기술이 개발이 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모든 산업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는 건 주성 엔지니어링 뿐이라고 자부합니다.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산업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웨어러블 디스플레이가 시장을 형성하고 인공지능 AI 반도체까지 접목되면 현재보다 10배 이상 반도체 소비를 월등히 끌어올릴 것입니다. 소비 전력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태양광 산업의 반도체 기술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에서 번 돈으로 태양광과 디스플레이에 투자하다 보니 반도체 사업 가치가 떨어집니다. 태양광과 디스플레이를 떼어내 반도체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 분할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기업은 올해 말 정도 재상장을 할 계획이고 태양광 디스플레이 사업은 현재로서는 재상장 계획이 없습니다. 반도체 기업이나 디스플레이 사업은 3 내지 4분기부터는 해외 시장에서부터 실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캐시가 2천억 원가량 있는데 n분의 1로 나눈다면 각자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워싱턴을 다녀왔는데 미중 갈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혁신해 누가 더 먼저 혁신하느냐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 수 있고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분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은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공동 CEO 체제로 운영하기 위해 적절한 인물을 물색 중이며 세계 시장을 볼 수 있고 세계 경영을 할 수 있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회사의 리더가 돼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에 센즈랩의 CEO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CEO의 인터뷰 내용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합니다. 즉, CEO의 경영 마인드를 읽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생각해서 어떤 조직의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조직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기업이 가진 기술력과 CEO의 마인드에 모두 A+라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에 약간의 투자를 해둔 상태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차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상장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다가 큰 눌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부진과 맞물려 들어갑니다. 반도체 장비업체로서 당연히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중순부터 급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 각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최근에 3번의 작은 눌림이 나온 것이 보입니다. 이를 보통 상승 피로도라고 합니다. 어떤 주가이든 끊임없이 상승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치고 가던 엔비디아 주가도 조정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 주식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 기업의 성장성을 내다보고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 분할을 통해 신사업을 떼어내고 반도체에 집중할 수 있다면 이 기업의 가치는 단기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주사이면서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위상이 정립되어지면 오히려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이 악재보다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여하튼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는 기술력입니다. 세계적으로 AI 반도체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장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황 회장의 목표가 시총 50조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최소한 10조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1조 6천억 정도이니 중장기적으로 6배 정도는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요 변곡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지점입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자리입니다. 대세 변곡점입니다. 최초 상승 이후 조정이 나온 후 다시 상승하는 자리입니다. 241선과 121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선의 이격이 좁아지면서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241선의 하락 각도가 좀 아쉽기는 합니다. 완전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대세 변곡점은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다음 주요 변곡점은 여기입니다.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우상향하는 차트에서 주요 맥점을 찾아내는 기술이 스윙 매매의 핵심 포인트이다.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정확히 찾아내는 능력, 이것이 스윙 매매의 시작이자 끝이다. 다음 맥점도 정확히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역시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다음 맥점도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역시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후 눌림이 크게 한번 나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중요 저지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 도지 캔들도 보입니다. 최저 거래량으로도 반등 타이밍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21선을 돌파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맥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후 잘 상승하던 주가가 크게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합니다. 여기입니다. 다시 조정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121선을 살짝 깨고 반등을 합니다. 여기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두 자리에서 모두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이 자리도 중요합니다.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앞서 TCC 스틸 차트에서 박스권 매매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오늘 바로 그 자리가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렸지만 종가에 매수하면 됩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길게 가지고 가셔도 되고 스윙 관점에서 지금 매수해서 저항 맞고 떨어질 때 매도하면 됩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